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4일 울산 지역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크나락에 어리둥절한 울산. 하지만 예견된 일. 좀 방심한 측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대구와의 시차 2개월. 문제는 시계가 제로다. 자, 올해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해. 자, 요때 야, 설마 떨어지겠어. 떨어지더라도 내년 23년 입주 물량이 많을 때 떨어지겠지. 좀 방심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국적인 하락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가격지수 변동률 매수 심리 보시겠습니다. 지수가 대구가 요게 6월 20일자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쯤의 자료예요. 대구가 마이너스 0.18. 그래도 울산은 건재하다고 이야기하던 그 무렵입니다. 2개월이 지났어요. 8월 29일자 2개월 후의 자료입니다. 울산 지역이 마이너스 0.18. 좀 전에 자료 기억나시나요? 대구가 마이너스 0.18. 2개월이 지나니까 울산이 마이너스 0.18. 울산이 지금 하락 속도가 더 가파르다는 것. 부산도 마찬가지, 인천도 마찬가지. 요 세 지역을 같이 견주어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인천은 그래도 인구가 늘어난다. 빨리 회복할 가능성은 보인다. 낙폭이 크지만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반등을 한다면 울산은 그나마 인천은 좀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만 울산은 지금도 확인해 보니까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울산의 분위기 안 좋아졌다. 갑자기 안 좋아졌다. 하지만 모든 것은 예견되어 있었다. 자, 매수 우위 지수가 40 이하로 떨어지는 1월달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갑자기 나빠집니다. 작년에 살짝 안 좋아지려고 하다가 21년도 하지만 반등해냈어요. 40까지 가지 않고 60 이상을 지켜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오래 가지 못하고 급격하게 전국적인 하락에 같이 동참하는 모습.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 12.9 매수 심리 12.9예요. 매수 우위 지수가 매수세가 0 노란색 선이 바닥에 붙어버렸습니다. 분위기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이 연초 대비 2,000건 정도, 한 20%가 채 늘지 않았어요. 물량이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늘어날 물량에 대한 부담 미리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 해제해달라는 뉴스마다 울산은 항상 등장합니다. 오늘 혀가 좀 꼬이네요. 울산이 항상 등장합니다. 아마 규제지역 해제될 거예요. 근데 해제되어도 큰 변화가 없더라는 것을 대구에서 봤습니다. 네, 울산이 규제지역 해제되더라도 인천에 12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6억까지 떨어지는 이런 수준의 물건이 있다면 울산 사람도 이거 사고 싶지 꼴랑 1, 2억 떨어진 물건 사고 싶겠습니까?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전세 물량은 연초 대비 약 2,000건, 약 1,000건 정도 늘어나는 모습. 비율로 따지면은 한 30-40% 정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물량을 소화해줄 사람이 없더라. 과거에 물량이 적을 때는 전세 물량이 363건. 이때 대비해서 거의 한 8배, 9배 정도의 물량. 누가 외지인이 들어와줘야지, 아니면 신혼부부, 결혼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든지 해줘야지 이 물량들이 해소가 될 텐데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 그래서 늘어나는 물량, 이거 정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매매가 주가 되고, 임대차 계약,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은 그 꼬리에 불과할 뿐인데 이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매매가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 영향은 바로 금리 때문에 바로 집값이 바로 팍 떨어지면서 꺾이는 경우는 그동안 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생각보다 높았던 상태. 아까 물량 많이 부족한 모습 보셨죠? 이렇게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시절에 높은 전세가율을 유지했던 그 물건들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결국 매매가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것을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양새. 이게 한번 늘어나는 모양새로 방향을 틀어버리면요, 매도 물량도 같이 증가하고 임대 물량도 같이 증가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제 시작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울산의 거래량 전년 동월 대비 7월달만 살펴볼게요. 전년 동월 대비 3분의 1 토막. 6월달은 전년 동월 대비 반 토막.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전년 동월 대비와 비교했을 때 큰 폭의 차이는 나지 않는 정도였는데 6월 들어서 급격하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물론 작년에 6월, 7월에 거래량이 좀 많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로 가는 것은 분명하다. 인구
100만의 도시가 인구 거의 1000만에 육박한 서울의 거래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서울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울산 지역 많이 안 올랐지만 구매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본다면 울산 지역 거래량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것도 각오하고 아마 시장에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가격 제가 일주일치 자료, 가장 최근에 일주일치 자료 가격 상단 부분 한 8개, 9개 정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정 혁신도시 2차 동원 로얄주크 약 30% 정도, 한 10%, 그리고 힐스테이트 이스턴베이 20% 정도 크게 하락하는 것만 짚어볼게요. 오토밸리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한 15% 정도, 울산 덕화 신일 해피트리 15% 정도. 이 정도는 큰 충격이 아닌 느낌이죠. 거의 30%에 육박한 하락률 보이는 물건 한 건 정도 있다. 인천 방송 보셨나요?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진행했던 인천의 모습 한 페이지 가격 상단 한 페이지 6개 중에서 한 4-5개가 30%씩 떨어진다. 그것도 5억짜리 7억짜리 물건이 30%가 아니고 10억짜리 물건이 7억에 거래되고 12억짜리 물건이 거의 한 7억에 거래되고 이런 식 7, 8억에 거래되는 이런 식의 30-40%에 가까운 하락이 나타나더라. 자, 가격 상단 부분만 볼게요. 울산 송정 한라 비발디 캠퍼스 20% 정도, 이편한 세상 강변 20% 정도, 엘리네트 15%, 이편한 세상 전화 20%, 밑에 거는 큰 폭은 없어서 그렇게 지나가는데, 아무튼 이 15에서 2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이 마이너스 0.18의 위력. 근데 이때 되면 마이너스 30% 물건도 띄엄띄엄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주류를 이루는 것이 마이너스 0.15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20% 하락이 좀 더 많이 눈에 띄더라. 자, 15% 정도 하락하고 크게 하락하는 모습 안 보이는 날도 있는데, 그런 날을 살펴보면 매매 가격이 3억 미치잖아요. 그날 팔렸던 실거래됐던 가장 비싼 물건이 4억이랑 5억 6천짜리 한 개. 비싼 물건 거래가 안 되어서 낙폭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거래가 있는 날을 살펴보면 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집니다. 매매 가격 보세요. 이 첫 하루 거래되는 물건 한 대략 30개 정도 되는 물건 중에서 3억 미만, 세 번째 물건이 3억 미만. 이건 좀 다른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지역들 살펴보면은 그래도 하루에 한 30건 혹은 40건 정도 거래가 되면은 한 2페이지나 3페이지 정도 넘어갔을 때 그때 3억짜리 물건이 보이거든요. 지금 3억짜리 물건이 첫 페이지에 보인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나마 신고가가 나왔던 물건들 보면 2022년 이런 물건 원래 안 파는 물건이잖아요. 세금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거래가 되고 있더라. 22년 한 바퀴 딱 돌리고 나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상태에서 거래하는 물건. 자, 여기도 제법 대공원 월드메르디앙 좀 간만에 비싼 게 거래가 되었는데요. 15억 천까지 갔던 것이 11억 5천으로 대략 20% 정도. 이 하락 비율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울산이 아니고 인천에서 이 모습이 나타났다면 이거 30%, 40%, 15억 천까지 갔던 것이 거의 한 11억, 10억 5천 이 정도로 지금 하락률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신고가 나타나는 아파트들은 보면은 2022년 아파트, 번영로 하늘재, 센트럴파크 이런 경우 조금 간혹 신고가가 보이기도 하네요. 자, 화봉 휴먼시아 15% 정도, 나머지들도 제법 큰 폭으로 나타나는데 가격 아래쪽에 평창 리비에르 3차 가격이 3억 4천까지 하던 것이 2억 5천으로, 요거 그래도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한 25% 정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제가 특정 아파트 방향이나 속집인지 바깥쪽인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 따지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을 잡고 저한테 시비를 걸려 그러면 저는 입이 10개로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 건당 거래 대금이 내려가는 모습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하락률을 제가 옆에 표시해 드릴 때 그때 나타나는 숫자의 빈도가 어느 것이 높아지는지 이런 걸로 시장의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 방향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락장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부인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실로 다가왔는 걸 받아들이면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울산 과거에 안 좋았던 시절만큼 거래량이 줄어들죠. 부산의 경우는 어땠나요?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과거의 분위기가 안 좋았던 시절보다 거래량이 더 줄어든다. 부산이 이럴진데 울산은
이 지금 600건 수준의 거래되던 2018년 이 무렵의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더 적어지는 시기까지도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6억 이상 비싼 물건은 사지 않습니다. 차트상으로 봐도 누구도 사지 않는다. 비싼 물건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너무 잔인해 보이나요? 약간 중간선을 그어서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비싼 물건은 사지 않는 추세.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예전에는 6억 이상 물건 되는 것이 한 3개였다면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6억 이상 되는 물건의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근데 거래량 수준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 비율도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분양권 시장을 거의 살펴볼 필요도 없을 정도인데 0.3억, 0.6억, 울산 GLCT 자1 1단지 0.9억, 0.8억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대구는 7억까지 갔던 것들이 한 5억까지 수렴해 나가는 과정. 요 과정이 한 6개월에서 1년 안 팔리니까 내놔도 안 팔리니까 계속 시장에 매물은 나와 있는 상태로 가격을 조금씩 이렇게 낮추고 있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거래에 성공하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정말 팔 마음이 있다면 과감하게 가격을 내려서 그렇게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울산 GLCT 자2 2단지의 경우 107제곱미터는 고점 대비 1.7억 정도 빠지는 모습. 이것도 한 20 정도죠. 비율로 퍼센트로 나타내면 20% 정도 빠졌더라. GLCT 자2 2단지 9평의 경우에는 6억 3천까지 갔던 것이 5억으로 떨어졌다. 이 비율은 하락률은 20% 정도, 마이너스 20%. 울산 GLCT 자2 2단지 평형이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6억 9천까지 갔던 것이 4억 9천으로 2억이 떨어졌다. 이런 충격들이 이런 것들이 울산에서는 이제 좀 등장하기 시작하는지는 모르지만 대구에서는 이런 거래들이 거의 자리를 잡았다. 7.8억 거의 8억에 육박했던 물건들도 5억 초반에 거래가 되더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규제지역 해제되기 전에 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되기 전에 분양권 매물의 가격들이 평균적으로 한 5.3억 정도. 신축에 그래도 나름대로 시내권에 위치한 가격들이 5.3억 정도에 형성되었던 것이 규제가 해제되자마자 분위기가 갑자기 거래량도 살아나고 가격도 좀 올라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거래가 그렇게 많이 시장에서 기대하던 것만큼 거래가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가격이 다시 5억대로 주저앉았어요. 오히려 규제 해제되기 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왔다. 울산 분들도 지금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규제 지역이 해제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해제되어도 큰 변동은 없더라. 오히려 그 틈을 이용해서 팔 사람들은 잽싸게 팔아버리더라. 실수요자들도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이 나왔다 라고 생각하면 잡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시간을 두고 지켜보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산 사람들도 이때 5.5억 주고 산 사람들도 불과 1, 2개월 사이에 옆에 있는 가격들이 자기보다 더 싸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한두 달만 더 참아볼걸. 과거에 부산의 그 버프 효과만 너무 생각하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가격이 떨어지더라.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나의 자산 상황에서 큰 부담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뭐 하락이 오건 뭐라 하건 다 버텨내겠지만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가면 좀 찜찜합니다. 이 가격들 이렇게 나와 있는 평균 5억의 선에 거래되는 가격의 전세가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2.5억에서 3억 정도의 전세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로 들어가서는 이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큰 매력은 보이지 않더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세 거래량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격도 보시면은 억 단위 이상 하락하는 것들 요건 3억까지도 하락을 했고요. 요건 거의 한 1.8억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면서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어떨 때는 1.5억 이상의 괴리가 벌어지는 것들도 많더라. 지금 울산 지역도 1.5억 이상 정도 괴리가 벌어지는 것이 10건 중에 4건이 눈에 띄는 하루였고요. 또 그 다음 날도 살펴보시면 거의 억 단위의 하락은 기본이고 1.2억 요거 2.1억 요 정도. 네.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억 단위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 전세금 반환에 관련된 것은 제가, 그 부산 방송하면서 그 특집으로 한번 다뤘거든요. 시리즈로 3부작으로 해서, 언제부터지? 실시간 방송으로 안내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침 시간에 예약으로 편집해서 업로드를 해 놓았으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 그 현상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당하면 곤란하겠죠.
지금 태풍도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준비한다고 다 분주하잖아요.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왜? 피해를 한번 입어놓고 나면 이건 수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도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같이, 저처럼 매일같이 시장 분위기를 살피지 않으시는 분이라면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요. 일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A라는 임대인, B라는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B라는 임차인이 이제 입주를 앞두고 C라는 집에 입주를 앞두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A라는 집주인한테 통보를 했어요. 저 나가게 되니까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야, 그거 세입자 새로 받으면 보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존에 한 3억 정도의 전세가였어요. A와 B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3억 정도 전세가인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한 2.3억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A라는 임대인은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고, 야, 이거 그래도 한 10%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한 10% 정도 올려야지, 3.3억의 전세 매물을 내놓고 B에게, 야, 그거 집 나가면은 보증금 돌려줄게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A와 B 간의 상호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즈음인데, 당장에 A라는 사람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2.3억을 돌려주는 상황, 3억을 만들어서 한 방에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가장 시급하게 3억을 마련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방안이에요. 그리고 2.3억 이 집주인이 정말 욕심을 내려가지고 주위 시세하고 현재 거래되는 가격하고 비슷하게 전세 가격을 맞춰서 물건을 내놔도 시장에 보러 오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럼 가격을 더 낮춰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2억 정도로 맞춰서 내놓는 방안. 이렇게 하니까 경쟁하듯이 서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결국 이 A라는 임대인은 1억 정도는, 최소한 1억 정도는 급하게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무대책인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뒤끝이 아주 늦습니다. 그래서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평균 전세 가격 약간 이 추세선은 조금 무시해도 될 정도. 어쨌든 근래 들어서 2021년에 이 빨간색 선, 그리고 2022년의 갈색 선이 지금 거의 크로스 되려고 하고 있고요. 몇 개월 지나지 않으면 아마 2020년의 전세선과도 아마 크로스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선이 하나씩 크로스 할 때마다 어떤 시장에 어떤 큰 변화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전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3% 정도의 사람들은 3억 미만의 전세에 살고 있더라. 4억 이상의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 광역시는 10% 정도 유지해 주거든요. 울산은 여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조금 힘이 더 약한 모습. 대구나 부산의 경우에는 4억 이상 거래 10% 정도 비율을 유지하고 지켜내거든요. 울산은 그 정도 파워는 안 되는구나. 그래도 울산이 그래도 한때는 지나가는 똥개들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옆 동네에서 저는 소문을 전해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월세 거래량도 많지 않다. 월세 거래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고 보증금도 약간 올라가서 월세 임차인 부담스럽다. 하지만 월세 임차인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지만, 임대인은 머리를 싸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가을장 이후로 거대한 이동이나 이사를 많이 간다거나 이런 격변은 없어요. 그래, 임대차 시장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풍도 큰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